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믿기지 않겠지만 구독자 100명이 벌써 됐어요. 왜 된 거죠? 100명 구독자 기념을 해서 제가 소중한 분을 한 분을 모시고 오늘 Q&A 방식으로 동영상을 찍어볼까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리에 유학원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 유학원. 그래서 이분이 지금 다 모든 분들의 비자와 정착과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도와주고 계시는데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S1 캐나다 그룹 대표 임승기라고 합니다. 우선 구독자 100명 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네, 저희는 캐나다 베리 현지 유학 및 이민 컨설팅을 그리고 유학생 및 이제 베리 현지로 정착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컨설팅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진짜 원래 모시기 되게 힘드신 분을 모신 거예요. 항상 바쁘셔가지고. 바쁩니다. 네. 되게 바쁜 척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절대 안 만나줘요, 인터넷에서는. 그냥, 네.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다 메일 해주시고, 이렇게 척척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Q&A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이 벨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대부분 다 토론토로 많이들 그렇죠. 가시니까. 네. 그래서 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우선 베리는 이제 토론토에서 북쪽으로 1시간 반 정도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레이크 심코라고 해서 호수를 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호수 도시 같은 느낌의 작은 소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한 14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계시고요. 이 중에 한인은 한 300에서 350명 정도, 정확한 통계는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컬리지가 있다 보니까 한인분들, 이제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공부하다가 또 떠나고 또 다른 취업처를 찾아서 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한 그 정도, 한 300에서 400명 정도. 그러면 이게 네. 한국인 비율이 많은 도시인가요? 적은 도시인가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엄청 적어요. 네, 그쵸. 사실은 뭐 런던만 돼도 뭐 1000명, 뭐 2000명 정도 얘기를 하시고, 네, 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인 커뮤니티가 사실상 조금은 다른 도시보다는 많이 약하죠. 음. 네,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영어를 배우기에는 또 최적의 도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장점이 또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로컬 현지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도 더 많고요. 그리고 뭐 파트타임 같은 경우도 한인 비즈니스보다는 로컬 비즈니스에서 일하실 기회가 더 많죠. 그러면은 물가는 이제 그런 것들은 네. 어떻게 되나요? 사실상 뭐 전체적으로 대도시를 빼놓고는 물가 수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아시다시피 거의 그 베리의 렌트 가격이 거의 1, 2를 할 정도로 이 렌트비가 엄청 비쌌어요. 집값도 그렇고 이게 이유가 뭐냐면 토론토에서 1시간 반 정도에 위치해 있고 이게 GTA라고 해서 이제 토론토 강역권 바로 위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뭐 통근도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좀 작고 조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렌트비도 많이 비싸지고 그다음에 집값도 많이 비싸지고 그래서 다른 뭐 장바구니 물가는 상관없는데 집값이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네. 미쳤습니다. 거의 이건 집을 영원히 사지 말라는 물가예요, 맞아요. 저희한테는. 너무 네. 그러면 치안은 어떻게 되나요? 베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북쪽으로 무스코카나 아니면 블루 마운틴에 이제 관광 어떤 도시와 연계가 되는 중간 단계다 보니까 관광 쪽으로도 그러니까 발달보다는 어떤 중간 어떤 그런 정착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조용하면서도 평온한 어떤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 성향 자체가 뭔가 급하고 공격적인 것보다는 조금 온순해요. 그래서 조금은 치안도 물론 다운타운의 술집 좀 밀집 지역이나 아니면 좀 우범지에만 피하시면 약쟁이. 네, 홈리스나 네. 약 좀 많이 하는 분들만 피하시면 그렇게 크게 우려할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네. 이게 과연 이 집 렌트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궁금해하세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렵습니다. 네, 많이 어렵고요. 잠깐 접어놨던 코로나 잠깐 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2주 격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정착하시면서 바로 집을 이제 보고 그리고 마음에 드시는 집을 계약해서 바로 들어가실 수 있고 네.
그것보다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집을 구하시겠다 하시면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리 준비하셔서 여기 현지 리얼터, 이거 보통 이제 공인 중개사를 하시는 분하고 연계가 되셔서 미리 한국에서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러나 지금 일단은 이주 격리를 하시고 나서 이제 집을 구하러 다니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가격리가 다 끝났다 하고 이제 짜잔 집을 구해야 되는데 realtor.ca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렌트를 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보는 사이트여가지고요. 약간 공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찾아보시면 이제 쉽게 구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좀 많이 추천드려요. 왜냐면 거기는 올라오는 매물들이 일단 한번 검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이나 어떤 신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사기 당하실 확률이 거의 없으세요. 근데 이제 안전한 네, 루트네요. 안전합니다. 루트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키지지나 이렇게 이제 직거래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렌트비가 저렴하고 왜냐하면 중간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집주인이랑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빠를 수가 있어요. 계약을 바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사기당할 확률도 그만큼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 집이 아닌데 세입자인데 내 집인 것처럼 올려요 매물을. 네, 그래서 세입자가 리렌트를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서 오셔서 집을 구하시든 아니면 한국에서 구하시든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은 공신력 있는 리얼터,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구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한 가지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렌트를 얼마만큼 선지급을 하냐 이게 문제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통상 저희가 그 현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첫 달하고 마지막 달 렌트비를 먼저 보증금으로 내고 달마다 내고 마지막 달을 안 내고 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네. 정상적으로 저희가 생활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집주인들이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들한테 집을 줄 경우 담보가 안 됩니다. 이 친구가 일도 없고요. 그렇죠. 직장도 없고요. 네, 생판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네. 여기서는 그 집을 렌트를 할 때 네. 레퍼런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죠. 근데 난 레퍼런스가 없단 네, 말이죠. 네. 이거 굉장히 난감합니다.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지인이 있으신 분은 괜찮은데 내가 여기서 학생이고 충분한 자금이 있다고 통장을 보여줘도 그 친구를 안 믿어요. 네, 야, 이거 어떻게 내가 믿냐? 어떻게 이게 네 돈이지 내 돈이냐? 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암묵적으로 이제 협의를 합니다. 6개월치를 먼저 줄게. 저희가 나 집을 줘라. 그랬습니다. 네. 아니면 1년치를 먼저 줄 테니까 집을 먼저 줘라. 사실은 이게 뭐 법적으로 불법이다, 합법이다를 떠나서 암묵적으로 간행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제가 느꼈던 바로는 네. 약간 그 집주인들이 먼저 말을 꺼내기보다는 그렇죠. 내가 먼저 내가 말을 먼저 꺼내주기를 꺼내주기를 바라죠. 예, 바라더라고요. 네. 뭔가 이렇게 나 그렇죠. 너 믿을게 베베 꽂어. 이게 없는데 너 뭐, 계약해줘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 근데 살짝 내가 6개월치를 먼저 줄게 줄 수 있어 그러면 뭐 기다려도 그래 뭐 그럼 또 말이 달라지지 그렇죠. 약간 틀려지죠. 이렇게 틀려지죠. 네. 태도가 확 변합니다 정말. 네.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학생이고 하다 보니까 담보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 입장 그렇습니다. 바꿔놓고 네, 또 생각해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네, 부분이긴 합니다. 네 맞아요. 혼자 오시는 분들도 그렇죠. 또 네네네. 많단 말이죠. 네, 혼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게 과연 그러면 룸쉐어가 맞냐 아니면 기숙사로 들어가는 게 맞냐 그렇죠. 또 요걸 네. 또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기숙사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음식, 해먹는 거 하고 2인실 기숙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룸메트가 누가 걸리느냐에 따라서 1년이 심리하죠. 네. 네, 맞습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경험하게 될 수도 네.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기숙사라는 그런 어떤 규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답답해 하실 수 있고 비용이 좀 비싸요. 그냥 룸렌트 하는 것보다 지금 뭐 계속 가격 변동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싸진 않습니다. 그리고 룸쉐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 집에 보통 집 하나 이제 방이 한 4개, 5개 정도가 들어가는 거를 집주인들이 보통 룸렌트를 많이 하죠. 한 집을 5명이 쓰는데 5명 중에 한 명의 또라이가 있으면 그 집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경험한 적이 또 있죠, 제가 또. 그렇죠. 난리가 납니다. 네, 매일 뭐 전쟁이에요. 금요일마다 파티하거나 좀 또 대마초가 합법이죠. 그래서 네. 집에서 또 피우는 네, 친구도 맞아요. 있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쫓아낼 수도 없어요. 또. 못해요, 어려워요. 집주인조차도 함부로 내 집인데 정상적으로 나가라고 할 나가라도 수도 없어요, 못합니다. 이거. 정상적으로 계약을 갖고 있으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집주인들이 오히려 아까 조금 앞에 얘기지만 깐깐하게 봅니다. 뭐 레퍼런스도 가져와라.
뭐 부모님 코사인도 받아라 뭐 이렇게 보증도 인터뷰는 받아라. 뭐 인터뷰는 기본이죠. 기본이고요.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싱글로 오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 오셔서 한 2주 정도 임시 숙소, 그러니까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곳에 계시면서 발품 파셔야 돼요. 맞아요. 직접 가보시고 집좀 만나보고 방도 직접 보시고 그리고 그 집에 누구가 사는지도 한번 둘러보시고 이게 그냥 사이트에서 뭐 보통의 룸렌트는 이제 키지지 사이트를 통해서 보시는데 정말 다릅니다. 집주인이 그 사진을 언제 분명합니다. 찍었는지도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가보셔야 되고 어쩌다 하나 잘 나온 사진으로 그렇죠. 100명 우려먹거든요. 그럼요. 한 10년, 20년 최초에 집 지었을 때 찍은 사진으로 우려먹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집들도 엄청 심각한데요, 많습니다. 그거는? 심각합니다. 정말 집 너무 좋다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다 쓰러져가는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집 꼭 가보셔야 네.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일일이 발품 파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뭐냐면 너무 웃겨. 집 지을 때 찍은 거. 네. 네. 계속 하시죠. 한번 웃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후기 같은 거 지금 한국 학생들 커뮤니티가 이제 단톡방 위주로 많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실제 살았던 친구들의 후기나 아니면 진짜 지금 살고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수소문을 하셔서 아니면 이제 글을 올리시면 됩니다. 뭐 지금 방부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고자 하시는 해당 지역에 한국인 아니면 한국 학생들 커뮤니티가 꼭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입국이 만약에 뭐 9월이다 10월이다 그러면 한 3개월 전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나가기 2달 전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룰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 한 3개월 전부터 그렇게 글을 올리시면 우리 또 한국 분들이 그냥 안 넘어가요. 또 다 달아줍니다. 네, 왜 그런지 네. 모르겠는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네. 호주는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이렇게 그렇죠. 약간 좀 이렇게 살짝 네. 뒤로 빼는데 캐나다는 이거 어떡하지?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다 도와줍니다. 네. 내가 도와줄게요 이러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인맥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맞습니다. 네.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있으면 무조건 도와달라고 하면은 여기는 다 도와줍니다. 다 도와줍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컬리지가 네. 있다고 또 들었는데 네. 컬리지가 하나뿐인가요? 네, 지금 이제 베리 지역에 있는 컬리지는 조지안 컬리지 그리고 이제 보통 심코 카운티라고 해서 카운티는 이제 그 경기도 도권을 얘기를 하는데요. 심코 카운티 지역에는 조지안 컬리지 유일하게 한 곳이 있고요. 그리고 조지안 컬리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4,000명 정도 파트타임, 풀타임 학생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제 과정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일부 4년제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지안 컬리지가 규모로 봤을 때는 좀 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컬리지에 속하나요? 아니면 뭐 네. 그냥 시시답지 않은 어디 지방 아무나 오는. 네, 아무나 네. 컬리지. 네. 일단 규모로 보면 한 중대 이상의 컬리지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드버리에 있는 캠브리안 같은 경우는 약 한 7,000명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학과적으로도 봐도 굉장히 많은 그런 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컬리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네. 이제 그러면은 그 토론토에 있는 컬리지랑 비교를 네네. 한다면은 뭐 함버 컬리지도 네. 유명하고 센테니얼도 그렇죠. 유명하고 한데 네. 그 학교들이랑 비교하자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제 토론토에 위치하고 있는 컬리지는 아무래도 규모 면에서는 클 수밖에 엄청 없습니다. 크죠. 엄청 크죠. 네. 여러분 토론토로 가세요. 네. 한 방법입니다. 토론토로 정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조지안 컬리지 학생으로서 네. 일단은 그 되게 복잡하고 너무 네. 큰 규모의 컬리지보다는 약간 요 정도 중대라고 할까요? 그렇죠. 중대 정도의 컬리지가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그 클래스룸 안에 학생들이 너무 많으면 또 그것도 그렇죠. 사실은 교육의 네.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네. 약간 이렇게 좀 소외받는 학생들이 생긴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그렇죠. 것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는 수준의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조지안 컬리지가. 어떤 과가 그러면 제일 각광받을까요? 유학원 상담을 받아보시면 많이들 안내해 드리고 있는 학과는 이제 안경 그리고 물리치료, 보조학과 아니면 마사지 테라피 그리고 자동차 비즈니스, 항공관리 운항학과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인테리어, 뭐 디자인 이거는 뭐 전통적으로 조금은 많이들 소개를 받고 계시는 학과일 거예요. 아 그럼 네. 널싱은 어떤가요? 이건 최고죠.
네, 다행입니다. 보건의료 쪽은 너무나 뭐 유명해서 제가 네. 따로 말씀을 안 드렸어요. 네. 네, 제가 네. 사실 맨 처음에 네. 캐나다 유학을 딱 오겠다고 했을 때 사실은 센테니얼로 가려고 했었어요. 조지안으로 가시죠 해서 조지안으로 온 그렇게, 거거든요. 네. 네. 넘어오셨군요. 네. 그래서 근데 조지안도 뭐 사실 작년부터 말이 있긴 했었어요. 음. 널싱이 뭐 이제 인터내셔널을 받네 안 받네 네. 이런데 다쳤나 보네요. 네, 지금 내년 9월까지는 이제 안 받는 걸로 지금 닫혀 있고요. 네, 지금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앞으로 나눌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어떡하죠? 점점 길어지죠. 네.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은 한정돼 있고. 네. 그래서 그럼 오늘은 네. 이렇게 1부로 네. 마감을 한번 지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우리 모두 2부에서 다시 만나요.